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응한 추가 제재와 규탄 성명 채택을 맡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수사적 표현들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딴 미사일 도발에 따라 미국 등이 요구해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또다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식 대응을 방해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two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he two you named, that have consistently shirked their obligations, that have stood in the way of the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ose additional costs, at least through this venue, on the DPRK for its continued and dangerous and destabilizing provoca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이유들로 북한의 도발 행동을 규탄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처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측이 내놓고 있는 수사적 발언들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We're especially concerned by the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and irresponsible rhetoric, even went so far as to describe its recent missile launches and related activities as quote-unquote practice runs for the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gainst the ROK, against the United States as well. We will seek to continue to impose costs on the DPRK for it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behavior, even as we continue to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하면서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질을 조달하는 것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 세계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우려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과 정보, 금융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유엔 회원국, 특히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완전한 제재 이행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도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판하고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이 지난주 발표한 공동 성명을 상기하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영내에 배치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해 북한 위협을 비롯한 영내 방어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람 이메뉴얼 주일 대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 등과 함께 로널드 레이건함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이 자리에서 대비를 통한 평화와 결의를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로널드 레이건함의 정신보다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잘 상징하는 것은 없다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방어에 대한 동맹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의 곽 이생이 싱가포르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싱가포르 경찰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거기생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미국 당국과 계속 공유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소재 파악 및 체포를 위해 정의에 대한 보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었던 싱가포르인 거 기생이 싱가포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7일 거 기생이 싱가포르 당국에 의해 구금돼 있는지 확인하는 VOA의 문의에 11월 5일 싱가포르 경찰의 성명을 참조하기 바란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경찰은 5일 미국 국무부가 거 기생에 관한 정보 제공에 정의에 대한 보상을 내건 이후 관련 언론 문의에 대응해 거 기생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거 기생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싱가포르에서 2001 싱가포르 유엔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의 여권은 해당 일부터 상무부가 압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출국 불가 상태로 싱가포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또 거 기생이 현지에서 당국에 조사받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측과 계속 공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싱가포르 경찰은 거 기생에 대한 수사 정보를 미국 법 집행당국과 서한으로 공유했으며 같은 해 5월 7일에는 해당 정보가 외교 문서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여러 기관으로 공식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교류가 있었으며 사건의 본질과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싱가포르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법 위반 혐의로 거 기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를 보상하겠다며 정의에 대한 보상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당시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 위협조사 담당 부차관보는 도주 중인 거 기생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의에 대한 보상에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 4일 미국 측 상대 기관에 서한을 보내 거 기생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미국 측과 활발히 교류해왔다는 점을 들며 미국의 해명을 요청했다면서 양국 기관들 간의 혼선과 관계없이 싱가포르는 자국 법과 국제 의무의 권한 안에서 미국 당국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언론들은 지난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 사업가 거 기생 씨가 싱가포르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VOA는 거 기생이 싱가포르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정보를 싱가포르 측이 공유했는지 국무부에 문의했으며 7일 오후 현재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남미의 페루 정부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5년 넘게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페루 외무부는 VOA의 관련 문의에 2017년 9월 11일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던 북한 주재 페루 특명 전권대사의 임기를 끝냈으며 이후 북한에 어떤 외교관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당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8일 만에 자국 주재 북한 김학철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출국 명령을 내렸으며 또 최후까지 남아있던 북한 외교관 2명 역시 그해 12월 추방 조치하고 리마에 있던 북한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6차 핵실험을 전후해 페루,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외교관 추방 및 대사관 잠정 폐쇄 조치를 받았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을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엘라베마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도 지난달 초 스웰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IRA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링크는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지난 2일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USC 남가주대와 UCLA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와의 공동 행사를 비롯해 지난 한 달 동안 일리노이 주립대와 하버드대 등에서
이 단체와 협력하는 탈북 청년들이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민간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지부장은 7일 BOA에 탈북민들은 북한 변화의 주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카르 인권정책센터의 북한 내 기술과 인권 담당 리서치 프로젝트 매니저인 백지은 박사는 지난달 하버드 행사에서 100명 이상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인권 참상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지 고민하는 긍정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